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로 이런 볶음밥을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진리죠, 진리. 안녕하세요. 얼렁뚱딱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 볶음밥입니다. 함께 만들어 보시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볶음밥입니다. 자, 재료는 뭔가 많아 보이지만 아주 쉽게 정말 집에서 냉장고에서 착착 꺼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다 준비를 했고요. 일단 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밥은 밥을 볶기 전에 밥통에 밥이 있다면은 미리 꺼내서 식혀주시고요. 아니면 햇반, 렌지에 돌리지 않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따뜻하게 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풀어질 정도로만 살짝만 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오늘 밥을 미리 꺼내서 지금 식히고 있습니다. 김치, 나머지는 뭐 굴소스, 간장, 후추, 설탕, 계란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먹다만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햄 종류나 스팸 그리고 참치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털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삼겹살은 좀 잘게 잘라줄 겁니다, 여러분. 0.5에서 1cm 미만으로 잘라주세요. 주가 삼겹살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준비하실 필요도 없어요. 좀 더 김치볶음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파는 흰 부분 1대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반으로 갈라서 작게 숑숑숑 썰어주세요. 이 정도. 지금 제가 만드는 양은 잘 먹는 사람 기준 1인분이고요. 평범한 사람 기준 2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치는 칼로 자르지 마시고요. 가위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깍두기라든지 이런 달랑목, 알타리 같이 넣으면 식감이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가위로 잘게 다 조사주세요. 요거 만드는 데는 재료만 준비되어 있다면 한 7분 정도면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뒹굴뒹굴 누워있다가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고 만드는 데까지는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좀 적당히 다져진 것 같고요. 기호에 따라서 좀 더 잘게 썰 분들은 좀 더 해주시고요. 좀 큼직하게 드실 분들은 크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올리브오일에 한번 볶아볼게요. 불을 올리시고요. 둘, 셋, 그리고 반 스푼. 3스푼 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두었던 파를 다 넣으세요. 파가 많아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센 불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불이 너무 세다 보면은 파가 다 타기 때문에 그래서 약불로 하는 겁니다. 타지 않을 정도의 불이면은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어느 정도 파 기름이 좀 나올 때까지 살살 볶아주세요. 이제 썰어두었던 고기 넣어주시고요. 고기라든지 햄 아니면은 참치 이런 같이 이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고기가 그냥 익는 것보다 살짝 좀 더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렇게 삼겹살을 넣으면은 삼겹살에서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삼겹살과 파기름이 어우러져서 좀 더 고소한 풍미를 내줄 겁니다. 이때 여기에 후추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김치를 넣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센 불로 다 올려주시면 되세요. 벌써 냄새가 이 김치를 볶는 그 고기와 파기름에 볶아지는 냄새가 너무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향입니다. 굴소스 1큰술 이렇게 살살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계속 볶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볶으시다가 팬의 온도가 좀 올랐다,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간장을 1큰술입니다, 여러분. 사이드 쪽으로 한 바퀴 삥 둘러주세요. 진간장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설탕 1큰술. 마지막 재료입니다, 여러분. 저는 색감을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 좀 뭔가 색이 흐물건하죠? 여기에 고춧가루 한 3분의 2스푼. 그러면은 벌써부터 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처음에 파기름을 내주고 거기에 고기를 볶고 그리고 거기에 김치를 넣고 볶다가 팬의 온도가 오르면은 굴소스와 간장을 넣고 마지막 설탕과 고춧가루를 그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식혀 놓았던 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풀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질척질척 하지 않고 꼬슬꼬슬한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 이런 밥그릇 하나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대략 한 2인분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뒤집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후라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마 후라이 못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도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 같아요. 부들부들한 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기름을 많이 둘러서 바삭하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후라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입니다. 겉에 바삭하게 씹히는 그 질감이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온도를 올려주시고요. 팬의 온도가 다 오르면은 원래 기름을 더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밥에 간이 돼 있으니까 소금은 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센 불에서 계속 익혀주시면은 겉이 바삭한 후라이가 될 거고요. 올리고 나서 불을 줄여서 약불에서 익히신다면은 뽀얀 속살에 이쁜 후라이가 나올 겁니다. 저는 센 불에서 익혀주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런 식으로 겉이 바삭하게 익는 후라이 방법입니다. 그냥 온도 줄이지 마시고 타지 않을 정도로만 센 불에서 계속 익혀주세요. 이 흰자 부분이 한 3분의 2 이상 익었을 때쯤에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계란을 올리시고 깨를 숑숑숑. 김치볶음밥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터트려서 맛있는 김치볶음밥.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로 이런 볶음밥을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진리죠, 진리. 자, 이렇게. 이 지금 무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김치는 김치대로의 식감, 이 무는 무대로의 그 아삭한 식감이 김치볶음밥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들 때 나는 재료가 없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집에 간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치, 간장, 밥,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순서에서 나머지 재료들 다 빼고 간장을 좀 더 넣으시고 그냥 순서에 맞춰서만 똑같이 볶아주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맛있고 훌륭한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김치볶음밥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장으로 달려가세요. 콩나물 굴 영양밥과 오징어 묵국 제가 맛있게 냠냠 해보겠습니다.